자, 선생님이 여기다가 뭐라고 쓰라고 했냐면은 자, 범주를 활용하기라고 쓰라고 했습니다. 빨간 펜으로 범주를 활용해라. 자, 범주를 활용하기 한번 써보세요. 이거 연습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몇 시간 해당 사항이 있는 것들은 문제를 풀이하는 데 있어서 혹은 독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 방법에 해당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언급을 해드릴 텐데 범주를 활용하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 항상 A하고 B 사이가 이렇게 대립적으로 제시가 되는 어떤 개념들이 분명하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앞에 객관이라고 나오면 뒤에 주관이라는 차이점 있잖아요. 차이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이점에 해당하는 낱말들이 지문에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제시가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객관, 주관이라고 나오면 쉽죠. 근데 안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안 나오는 경우는 대입을 하는 거야. 지문에 객관이라는 말만 나왔어요. 근데 선지에 주관이라고 설명이 나와 있어. 그럼 일치, 불일치? 불일치하다는 것을 문제풀이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팁 같은 거예요. 알겠죠? 이런 연습이 좀 잘 돼 있어야 되는데 이건 문제풀이 과정에서 시간 단축의 효과도 주지만 동시에 지문을 읽을 때 정확한 이해도 도와줍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써볼게요. 번호 1번 쓰시고 지문 이해라고 써주시고요. 1번 지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어떻게? 간단 명료하게 지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요. 두 번째는 문제를 풀이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문제풀이 이르는데 속도를 개선해준다.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저거. 이렇게 접근하면 쉬워, 어려워? 쉽잖아. 이거 아니면 저거. 알겠지? 그러니까 이건가 그건가 또 다른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고를 이거냐 저거냐 둘 중에 하나로 이제 좁혀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문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 사실 이 지문 8번 지문 번호 8번 있잖아요. 이것도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내적인 거냐 외적인 거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 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양명학에 대한 비판 글인데 비판 글이 하나, 둘,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야. 근데 형태가 다 똑같아. 내용은 다른데 전부 다 같은 논리 구조로 돼 있어요. 내적인 걸 중시하는 건지 외적인 걸 중시하는 건지 전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에 그냥 막 함몰돼 버리면은 큰 차원에서 일반화된 분류가 안 돼 버려. 이건 이거고 그건 그거고 또 저건 또 제3의 무엇이고 이렇게 분산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이거냐 저거냐 그렇게 다 분류가 되는 거거든요. 예? 알겠죠? 자, 이것과 더불어서 이 지문 자체의 구조는 비교상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지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분량 봐봐. 분량 일단 확인해봐. 선생님이 모든 지문의 글자 수를 전부 일일이 손으로 센 건 아니야. 기계에 넣으면 다 나와. 어쨌든 그것도 번거로운 일이죠. 2126자 맞니?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긴 거야 짧은 거야? 2000자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건 긴 편에 속하고 작년에 사회지문과 작년에 과학지문 사이에 있는 그런 정도의 분량이에요. 가장 긴 분량은 아닌데 중간보다는 긴 분량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상황일수록 이 녀석에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이제 곧 알게 될 겁니다. 자, 활용해 볼게요. 1문단 자 번호 붙였을 테니까 1문단 바로 가볼게요. 자 1문단 OX 문제를 병행을 하면서 오늘은 좀 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문단 봐보세요. 어쩌고저쩌고 나왔죠? 첫 번째 문장이 양명이라는 단어 보이죠? 그리고 두 번째 문장 가시고 세 번째 문장 가면 다시 한번 양명학이라고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 문장 가니까 또 양명학이라고 또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화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양명학과 관련된 게 화제가 되는 거죠. 형광펜으로 양명학 색깔, 그 다음에 비판에다가 색깔 딱 해볼게요. 자, 양명학 비판이 화제라는 거를 1문단에서 발견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양명학 비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구나. 왜? 끝나는 게 뭐뭐 했기 때문이다 라고 끝나버리진 않겠죠.
비판을 하겠죠, 지금부터. 비판 1번, 비판 2번, 비판 3번 이렇게 가겠죠. 자, 빨간 펜으로 쓰는 거야. 이런 구조일 때 여러분들이 절대 말려들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양명하기 이런 내용이다라고 이 내용이 나오고 무엇도 나오겠어요? 비판의 내용도 나오겠죠. 그럼 둘 중에 어디에 집중해야겠니? 비판에 집중해야 돼.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냐면은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결국은 정리가 안 되고 기억이 안 나고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얘는 문제에서 물어보면 그때 다시 읽으면 돼. 그러니까 그때 다시 이해하면 돼.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기억해야 될 건 뭐야? 비판의 내용을 기억해야 돼. 비판의 내용. 이걸 딱 잡아야 되는 거야. 일문단에서 정확하게. 그러니까 비판의 내용에 집중을 해야겠다. 양명학 자체에도 집중하고 양단을 걸치는 순간 아무것도 이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핵심이야. 그래서 이제 봐봐. 일단 기왕에 1문단 얘기 나왔으니까 일단 2문단서부터는 그렇게 하자는 거고 OX 문제 가볼게. 선생님 이제 서두 얘기한 것처럼 1문단 가지고 선생님이 만든 이게 오늘 시험에 일부 나오는 거야. 알겠지? 5문제가. 그 가운데 이제 하나씩 보는 거야. 1문단 봐봐. 제대로 이해했는지 점검해 볼게. 읽어줄게. 니네 교진 없지? 읽어줄게. 양명 왕수인의 글들이 조선 유학계에 자연스럽게 수용된 결과. 자, 결과라고 나왔어요. 수용된 결과. 자연스럽게 수용된 결과. 자, 안 보이면 내가 불러주는 걸 들어. 조선 유학계의 심학적 경향을 띠게 되었다. 뭐뭐를 띠게 되었다. 문장 구조를 봐. 뭐뭐 된 결과 뭐뭐 하게 되었다. 이런 구조지. 그러면 결과는 앞이야, 뒤야? 결과는 뒤지, 뒤. 그러니까 뒤에 심학적이라고 하는 경향을 띠게 된 결과가 이제 뒤에 있고, 알겠지? 결과가 뒤에 있고 앞에 있는 건 원인이야. 그러니까 인이 앞이고 원인이 앞이고 그 다음에 결과가 뒤쪽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다시 수용된 것이 원인이고 심학적 경향을 띠게 된 게 결과래. 자, 맞는지 판단해봐. 1문단. 구조를 딱 보는 거야.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문단 앞쪽에 있어. 1문단 앞쪽에.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죠. 실제로는 어떻게 나와 있어? 자연스럽게 수용되기까지 배경이 되는 게 제시돼 있지. 그 배경이 뭐야? 심학적 경향이라는 것이 원인, 조건, 배경이 되어서 나타난 게 자연스러운 수용이라는 거죠. 양명학이라고 하는 게 왜 흡수가 잘 됐냐면 우리 바탕에 심학적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야.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원인 결과 구조에서 어느 자리인지는 알아볼 수 있잖아. 그치? O의 X야? XX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 대표적인 선지 제작 원리야. 인과를 왜곡해 놓은 거야. 써놔. 인과 왜곡. 인과 왜곡. 조심하라고. 그 옆에다가 써놔. 이 문제는 니네한테 없어. 1문단 옆에다가 써두라고. 인과 왜곡을 주의를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거. 그러니까 뭐뭐 하기 때문에 뭐 어떤 결과가 나왔다라고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들이 인과 왜곡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문제 풀이를 하셔야 된다. 이 문단 내려갈게. 문단 번호 붙였지? 형광펜으로 이제 색깔을 딱 해야 될 거야. 첫 문장 보면 알 수 있지. 비교상 1번이라는 것을. 자, 왜 그러냐면 문장 구조가 어떻게 돼 있지? 비판받았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치? 비판받은 게 누구예요? 무엇인가요? 심즉 리에다가 형광펜으로 색깔. 심즉 리가 비판을 받은 거야. 그치? 색깔. 그리고 비교상 1이라고 써볼게. 비교상 1. 비교상 1이라고 써보시고요. 됐니? 화면을 더 키워볼게. 이러면 좀 잘 보이려나? 이 정도면. 좀 괜찮니? 그러나 많아요? 그거 아니지. 아까보다 좀 낫지. 뒤에 보여? 알았어. 오케이. 자, 그럼 봐. 심증 리에다가 형광펜으로 색깔하라고 그랬지. 그리고 다시 이 비판에다가 형광펜으로 색깔. 비교상 1번이라고 했잖아. 비교상 1번.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게 뭐야? 이 양명학 자체의 원리인 심증리에 집중하면 지는 거예요. 알겠죠? 쭉 읽어봐. 심증리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야? 심증리가 무슨 말이니? 이 설명이 나오잖아. 마음이 중요한 거야? 주위의 사물이 중요한 거야? 마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치라고 하는 게 어디에 있어? 심에 있다는 거잖아. 이 심의 이치라는 게 마음이라는 것에
마음이라는 것에 이 이치가 담겨 있다는 거잖아. 그치? 원래 처음부터야 나중이야. 원래 처음부터 마음속에 그 이치가 다 담겨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해, 사물이 중요해? 안에 있는 마음이 밖에 있는 사물보다 중요하다는 얘기잖아. 근데 그거를 너무 파고들면 안 된다는 얘기야. 명덕 막 나오지? 막 넣으려고 하고 머릿속에 양지 막 넣으려고 하고 이러면 지는 거라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왜 비판하는지 어떻게 비판하는지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중요한 부분이야. 일단은 체크는 해놔. 뭐라고? 자, 마음 안에. 자, 양지는 마음 안에 갖추어져 있으며 여기다가 밑줄만 딱 그어놓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은 주체적으로 자각. 자, 색깔 딱 해봐. 그러니까 안에 있어 밖에 있어? 안에 있는 거야. 알겠지? 그걸 그냥 깨우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미 안에 있어. 그걸 깨우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어?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뒤로 쭉 내려가 봐. 이제 네가 찾아보는 거야, 너네가. 자, 비판의 내용을 찾아봐. 얘는 지금 안에 이미 있다는 거고 있는 걸 깨닫기만 하면 된다는 건데 뒤에서 뭐라고 했는지를 찾아봐. 그럼 뭐라고 말해야겠니? 안에 있지 않다라고 하거나 안에 있는 것보다 밖에 있는 게 중요하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지. 어? 그걸 찾아봐.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자, 뭐라고 그랬어요? 쭉 보시면은 그러나 서예는 이라고 시작한 이 부분부터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나 서예는 보이냐? 그러나 서예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쭉 보시면은 나누어 보기를 자, 형광펜으로 지금부터 한번 색깔 해볼게요. 뭐라고요? 대상의 이치를 배제 형광펜으로 색깔. 얘를 발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얘에 집중을 해야 돼. 얘를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돼. 얘가 뭐야? 차이점이야, 차이점. 차이점이라고 써봐, 차이점. 그러니까 얘를 발견해야 되거든. 앞에 있는 이 막 양명하게 관한 설명에 낚이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얘가 중요해.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봐봐. 얘를 기억하면은 앞에 있는 양명하게 내용과 일치불일치? 불일치한 내용이고 비판하는 거니까 대체로 상반된 얘기를 할 거라고. 그러면 두 개를 다 기억하려고 했으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에? 구조상, 비교상 사이의 차이점에 집중하면 애는 기억하잖아. 그럼 문제 풀 때 훨씬 수월하지 이제. 기억이 나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애는 뭐가 문제라고? 대상의 이치를 배제한 게 문제라고. 대상이 뭐냐 했더니 앞에 나오는 거. 주체냐 대상이냐 이 커플 대립상이 이제 활용되는 거야. 이 범주인데 오른쪽 옆에다가 써놔. 주체와 대상이라는 범주가 또 활용이 되고 있어요. 주체와 대상. 근데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내냐 외냐 어? 아니냐 밖이냐. 주체는 내부야. 그러니까 내적인 거야 외적인 거야. 사람의 내부 주체인 거고 사람의 외부에 있는 대상 이렇게. 어? 이 지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비판하는 근거는 주체와 대상이 결합이 되어야 한다는 건데, 그지? 이 사람들 생각은 양명학 반대편인 사람들은. 근데 이 새끼들이 양명학자들이 뭘 무시했다는 얘기야. 이 대상을 무시했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거꾸로 이 사람들은 뭘 중시하는 거야? 비판자들은 대상을 중시하는 거야. 안에 있는 거, 밖에 있는 거, 밖에 있는 거를 중시하는 거라고. 요것만 기억하면 양명학은 주체, 내부의 주체를 중시하는구나, 마음을 중시하는구나. 자동으로 이제 기억할 수 있는 거죠. 알겠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야. 자, 계속해서 이제 봐봐. 서희는 그렇게 비판을 했고 두 번째 또 누가 나왔지? 퇴계. 오케이. 퇴계는 또 뭐라고 했나 봐봐. 어쩌고저쩌고. 그렇지. 이렇게 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을 뭐라고? 그 마음 그 자체로 착각했다라는 비판이지. 이 부분이 이제 형광펜으로 색깔할 거야. 성을 마음 그 자체로 착각. 내가 이제 음영 처리 한번 해봤어. 잘 보이려나 모르겠다. 아까 그 색깔한 거 두 줄 아래지? 색깔 딱 해봐. 이렇게 해놓고 퇴계가 이제 이것도 체크해놓고 퇴계가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 또 봐. 사물과 인륜의 도리를 없애고 색깔. 방금까지 한 거는 서예의 주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퇴계가 추가하기를 사물과 인륜의 도리를 없애고 이걸 딱 색깔을 딱 해놔. 이게 무슨 말이야? 사물과 인륜의 도리를 없앤다. 뭘 무시했다는 얘기야? 내적인 거, 외적인 거. 외적인 걸 무시했다 이거예요. 외적인 걸 무시했다. 이렇게 단순화하라고. 사물은 안에 있어, 밖에 있어? 밖에 있지. 알겠어요? 충이다, 효다 하는 것도 전부 다
내 밖에 있는 존재들에 대한 관계 문제인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내야 왜야? 왜야 왜? 계속 외적인 거. 자, 계속 가볼게요. 다음 문단이야. 다음 문단 봐 이제. 다음 문단 가시면은 체크해봐 이제. 비교사항 두 번째야. 그녀야? 네. 네가 찾아봐. 3문단 첫 번째 줄에 비교사항 두 번째 뭐라고 나왔니? 자, 의형 처리 해봤습니다. 학문의 목적이나 방법 색깔. 자, 비교사항 2번이야. 얘를 이제 비판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양명학에서 학문의 목적을 뭐라고 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야. 문제에서 물어보면 다시 오면 돼. 중요한 건 뭐야? 반대 측에서 뭐라고 했는지가 중요한 거야. 자, 찾아볼 거야. 일단 형광펜으로 색깔해. 이내에다가 색깔해야겠지. 이내에다가 색깔 한번 해봐. 이내에다가 색깔 해봐. 이내를 구현하는 게 학문의 목적이라고 본 양명학이 있어. 근데 여기서 니네가 머물러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야. 그러면 얘를 비판하기를, 자 보세요. 내적 수양이라는 말에다가 한 번 더 색깔 해주시고, 안에 있는 거야 밖에 있는 거야? 안에 있는 거 내부적인 거니까 양명학이야 아니야? 양명학이지. 근데 비판 내용은 아직 안 나왔단 말이야. 하지만이라고 시작되는 문장으로 내려가야 되겠지. 수기치인이 학문의 목적이라는 거거든. 뭐가 아니라 이내를 구현하는 게 아니라 수기치인을 실현하는 게 목적이야. 색깔 딱 해봐. 그러면 이제 수기치인에다가 색깔 했니? 자, 그리고 이제 차이점이라고 쓰는 거야. 차이점. 근데 수기치인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 수기가 중요한 거겠니? 치인이 중요한 거겠니? 판단해봐. 그렇죠, 그렇죠. 내외로 간다. 내외로. 무조건이야. 이건 내부고 이건 외부야. 왜? 기가 자기거든. 자기. 자기 하니 그게 아니고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자기야 자기. 자기를 수양. 알겠어요? 자기를 수양한다, 닦는다. 그 수기잖아요, 수기. 그러니까 내부야 내부. 그 얘는 뭐야? 치인할 때 이 인이 뭐 할 때 인이에요? 타인할 때 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자에서 인 그러면 자기 자신이 아닌 외부의 다른 사람들을 보통은 말해요. 타인할 때 인이야. 내부야 외부야? 외부거든요, 외부. 그러면 수기의 방점이 있겠니? 치인의 방점이 있겠니? 이걸 통해서 이걸 하려는 거거든요. 얘가 중요해, 얘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게 중요하다. 이 말 다스리는 게. 다스리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학문의 목적이 어디 있어? 치만 계속해서 도 닦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를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앞에 그 이내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거야? 내야, 왜야? 이건 내적인 거고, 지만 하자는 거고, 자기만 하자는 거고. 근데 얘는 외부에 있는 타인까지 어찌어찌 하자는 거고. 그렇게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선생님, 수기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죠? 뒤에 설명 나오잖아. 자신을 수양하여. 끝나는 게 아니고 타인을 교화라고 나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냥 야 니네 수기치인 알고 있지? 라고 설명한 게 아니고 뒤에 설명이 나오잖아. 이렇게. 타인을 염두에 두는 학문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야. 배워서 남 주자는 거야? 남 주지 말자는 거야? 배워서 남 주자는 얘기야. 얘는 배워서 남 주지 말하는 거고, 얘는 배워서 남 주자는 거야. 치인. 이해되죠? 그 말이잖아, 이게. 교화하는 거야. 자, 그 다음 봐봐. 그러면 이제 방법이 나와야 되겠지? 첫 줄에 뭐라고 나왔으니까? 그녀야? 학문의 목적과 방법이라고 나왔으니까 이제 방법이 나올 차례잖아. 아까는 뭐였더라? 이내를 실현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였지? 내적으로 수양하는 거였잖아. 근데 이제는 이제 내적인 게 아니겠지. 찾아봐. 못 찾을까봐 I'm here. I'm here. Here I am. 그래서 작은 따옴표를 졸라 해놨잖아. 뭐야? 경물. 경물에다가 색깔 딱 해. 경물. 방법이잖아. 경물. 경물. 야, 경물 그러니까 뭐가 떠올라야 돼? 사람이야, 사물이야. 그러니까 마음이야, 사물이야. 사물이 생각나야 되겠죠. 설명이 나와요. 경물이라는 게 사물의 이치를 깊이 연구. 그러니까 경물할 때 물자가 무슨 물자야? 사물할 때 물자라 이거야. 사물할 때 물자. 사물할 때 물자. 혹시 그 코드를 꽂은 거 맞지? 사물할 때 물자야. 사물할 때. 그러니까 격자를 놔두고 사물을 어찌 하는 거라는 거를 앞에 있는 표현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사물을 이해하는 거야. 그 내적인 거야, 외적인 거야? 외적인 거잖아요.
사람 안에 있어, 밖에 있어? 사물이니까 밖에 있잖아요. 계속해서 비판하는 그 기준이 뭐야? 외적인 게 중요하다. 외적인 걸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 외적인 걸 통해서 어찌해야 된다. 알겠지? 전부 외적인 거야. 알겠지? 자, 이렇게만 하면 또 재미없으니까 OX 문제로 가볼게. 자, 긴장해. 칠판에 있는 문제를 보시고 OX 판단을 해보는 거야. 아까 봤던 것들을 이어서 2번 봐볼게. 잘 보이려나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자, 판단해보세요, 이제. 화면 전환이 좀 느리네. 왜 이래? 자, 문제 보이니? 문제 보이니? 오케이, 떴네. 자, 봐봐. 2번 문제 보면은 1550년대에 들어 라고 똑같이 나와 있는 내용이 있어. 이 문단이니? 찾아봐. 1550년대에 라고 시작하는 선지야. 알겠지? 찾아가봐. 자, 조선에서 양명학이 위축된 것은 이라고 나왔거든요. 위축. 자, 잘 나가, 못 나가? 잘 못 나가는 경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잘 못 나가는 경우. 자, 위축된 것은 이라고 돼 있고요. 신호 없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당황하지 마, 당황하지 마. 난 괜찮아. 자, 내가 한번 다시 읽어줄게. 나오기 전까지. 당시 조선 자체의 내부 사정만으로 설명 가능하다. 위축된 것은 내부 사정만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화면 떴네요. 내부 사정만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자,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무엇도 있었어요. 찾아보세요. 중국에서 들어온 책의 내용이 말썽이었던 거야. 어? 양명학을 비판하는 거야, 옹호하는 거야? 비판하는 책의 내용이 담긴 게 막 들어오는 거야. 외부에서 들어왔잖아. 그럼 자체 내부의 사정만으로 된 게 아닌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또 역시 X라고 할 수 있고요. 3번 가볼게요. 심증리는, 자, 심증리 나와 있는 문장으로 가볼게요. 심증리는 우주의 근본 원리인, 자, 올바른 이치를 우리 바깥에서 구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자, 바깥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심은 내부의 심이야, 외부의 심이야? 내부의 심이야. 바깥 그랬으니까 X. 어렵지 않지? 자, 그 다음 4번 문제까지 가볼게요. 양명은 마음과 이치를 분리하여, 자, 읽어드릴게요. 양명은 마음과 이치를 분리하여 외형상의 합리만을 추구하면서 충효 같은 도덕 법칙이, 자, 임금이나 부모 같은 외적 사물에 있다고 보았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주어를 잘 봐야 돼, 이런 거. 이런 선지 나올 수 있거든요. 분명히 지문 속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야, 선지가. 근데 주어만 슬쩍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내용 자체도 봐봐. 분리했고요. 그 다음에 외적 사물에 있다라고 봤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건 외부 강조야, 내부 강조야? 외부 강조니까 양명이 주어로 오면 일치 불일치? 불일치가 되는 거죠. 외부 내부 알겠지? 그래서 OX에 이것도 X라고 판단하셔야 돼요. 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문제 가볼게요. 서해는 양명이 심증리를 주장한 이유가, 주어가 이제 서해야. 자, 성을 마음 그 자체로 착각한 결과라는 점을 들어서 양명학에 대해 반박했다. 자, 봐보세요. 주어가 서해입니다. 심증리를 주장한 이유가 성을 마음 그 자체로 착각한 결과라는 점을 들어 양명학에 대해 반박했다. 서해가 한 말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서해라고 하는 인간이 그렇게 비판했다라고 하는 게 그대로 나와 있죠. 성을 마음 그 자체로 착각한 결과, 이렇게 지문 속에 그대로 나와 있죠. 오케이? 자, 그럼 다시 이제 지문으로 돌아올게요. 비교상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양명의 지행합일 역시 부정되었다. 첫 줄에 보이니? 자, 색깔. 지행합일 색깔. 얘도 부정되었다라고 했으니까 비판 세 번째. 맞죠? 네, 형광펜으로 색깔 하시고, 자, 이거 비교상 3번입니다. 3번. 차이점 찾아야 되겠지. 찾아봐. 그쵸. 뒷부분에 가면 나와. 뒷부분. 앞을 보지 말고 뒤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분리될 수 없는데 분리될 수 없는 거라고 봤는데 사실은 그렇죠. 분명 별개이기 때문에 그랬죠. 요렇게 하나로 볼 수 없다. 여기에 색깔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분리될 수 없다에다가 색깔할 수도 있고. 자, 됐나요? 하나로 볼 수 없다. 그럼 이제 봐봐. 얘는 지금 하나로 볼 수 없다는 얘기니까 양명학은 하나인 거야, 아닌 거야? 양명학은 하나라고 보거든. 지행이 뭐야? 지식과 행위가, 행동이 합일, 한 개다, 일치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쵸? 근데 반대했으니까 하나가 아니라고 보겠죠. 자,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다음 넘어갑니다. 이처럼 이라고 시작하는 다음 문단 보세요. 하국정제두가 등장을 합니다. 쭉 읽어보세요. OX 판단 문제로 넘어갈 테니까 이 문단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봐. 하국정제두 나와 있는 이 문단 읽어봐. 자, 마지막 문장에 있지. 이 부분 형광펜으로 색깔을 볼게. 구조상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니네가 이 문장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야. 자, 이 문장, 이 부분 있지. 마지막 문장 있지. 객관적, 자, 사물에 대한 탐구와 주관적 심성에 대한 공부를 분리해서 본말을 전도함으로써 마음을 소홀히 한다. 색깔 딱 해봐. 이건 거꾸로 비판이 들어가는 거야. 그치?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과는 이제 역순으로. 지금까지 양명학이 졸라 욕먹었지. 이제 누구를 욕하는 거야? 거꾸로 양명학 반대편에 있는 녀석들을 욕하는 거야. 이해되지? 이 부분 색깔 딱 해봐. 그리고 OX 문제로 가볼게요. 자, 이런 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 어휘력이 돼 있는지를 동시 평가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걸로 바로 가볼 텐데, 자, 방금 봤던 것과 관련 지어서, 자, 9번, 10번, 10번으로 가볼까요? 10번, 10번으로 가볼게요. 칠판 봐봐. 하국은 요 부분, 읽어드릴게. 하국은 객관적 사물에 대한 탐구와 주관적 심성에 대한 공부를 자, 분리해서 자, 주관적 심성에 대한 공부에 치중하는 것이 주자학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주자학의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선지예요. 자, 무슨 내용인지 이해됐어요? 자, 다시. 하국은 객관적 사물에 대한 탐구와 주관적 심성에 대한 공부를 어떻게 했다고? 분리해서 주관적 심성에 대한 공부에 치중했다. 라고 비판했대요. 주어가 누구야? 하국이야. 잘 봐. 하국은 양명학이야, 양명학이 아니야. 하국은 양명학이에요. 알겠죠? 하국은 양명학이야. 질문. 양명학은 내부야, 외부야? 내부야. 내부에 있는 게 중요해. 근데 이게 뭐라고 나왔어? 주관적 심성에 치중하고 있다라고 상대편을 까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알겠죠? 이런 식으로 선지가 제작이 되는 거야, 보통은. 알겠지? 그러면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야? 틀린 얘기죠. 정신을 놔버리면은 이런 문제를 못 풀어요. 응? 이게 한 문장을 이해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상 내적인 거냐, 외적인 거냐, 내적인 거냐, 외적인 거냐 이렇게 단순화해서 접근을 해야만 풀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보시면은 그 흐름을 딱 갖고 있으면은 관련 문장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어떤 문장? 본말이 전도된다라는 문장이 있잖아요. 본말이 전도가 된다는 게 뭔 개소리인지를 못 알아보고도 풀 수 있어요. 그 본말이 전도된다는 게 무슨 말이니? 근본적인 것과 말단에 해당하는 것, 중요한 근본과 말단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순서를 위치를 바꿔놓는 오류.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걸. 자, 배터리 전원이 부족하다라고 떴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 할 건 다 했어요. 마지막 10번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이거? 본말이 전도가 된다는 거는 중요한 거를 저기 말단으로 놓고 중요하지 않은 거를 이렇게 머리 위치로 바꿔놓는 거를 본말의 전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학생들은 공부가 중요해, 유흥이 중요해. 공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공부를 부차시하고, 그죠? 유흥에 빠지는 상황을 본말이 전도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비판하는 대상이 누가 되는 거야? 이 하복의 입장에서는 분리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건데 분리를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내적인 수양이야 아니면 외부를 어찌하는 거야? 내적인 수양이 중요한 건데 덜 중요한 사물에 대한 연구를 중요한 근본의 위치로 가져온 잘못을 범했다라는 이제 비판이에요. 이해돼요? 그 문장 구조에서 본말 전도를 이해하면 풀리는 건데 안 되더라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내부냐 외부냐. 주관적 심성 누구 편이야? 양명학이 아니야. 양명학이야. 근데 상대편을 까는 내용으로 활용하니까 틀려. 이렇게 고쳐야죠. 이해되죠? 그렇게 이제 보시라는 얘기죠. 자, 이제 마지막 문단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문단으로 가시면은 이렇게 쭉 보시다 보면은 여기 이게 드디어 이제 전원이 나갔고요. 찾아봐. 내적인 수양과 충실이란 말 나왔어요. 밑에서 하나, 둘, 셋, 세 번째 줄. 내면의 혁신과 충실. 밑에서 세 번째 줄. 내면의 혁신과 충실. 보이지? 이게 추가 정보야. 색깔 딱해. 됐죠? 이런 정도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일관되죠? 내적인 거냐, 외적인 거냐. 자, 이런 틀로 계속 가고 있는 거야. 어렵지 않죠? 자, 이 지문의 교훈은 뭐라고요, 여러분? 범주를 활용한다. 첫 번째. 그리고 길어지는 경우에 특히 비교쌍의 차이점에 집중한다. 그래야 기억이 나고 문제를 풀 수 있다. 알겠죠? 그런 교훈을 주는 지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지문 넘어가 볼게요. 넘겨. 이제 9번이야. 자, 9번 지문을 보시면요. 문단 번호를 차근차근 일단 붙여주시고, 문단 번호 붙여주시고, 됐지요? 총 몇 문단이야? 5문단이야, 5문단. 그치? 5문단. 1문단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현실이 어떠했다라고 출발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요게 약간 그 1문단 마지막이나 2문단 초입에서 화제가 나올 확률이 커지는 거죠. 현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면 쭉 편하게 읽어주세요. 그러면 끝내 뭔가가 안 나온다 싶어져요. 1문단 읽다 보면 끝내 뭐 개념어 따위가 안 나와. 그지? 뭐 기껏 나오는 게 이제 예학이나 이기심성론인데 현실적 유용성이 떨어진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찾아보면 이건 이제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형광펜으로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번째 줄로 가보세요. 몇 번째 줄? 7번째 줄에 서양 과학과 그 철학적 기반을 수용해. 색깔. 조선 사회를 변화. 색깔. 그러면 이 비판하면서 강조하는 게 이거니까 앞으로 무슨 얘기 할까요? 이것과 관련된 얘기를 하겠죠. 서양 과학이나 철학에 관련된 얘기를 하겠지. 근데 이제 이 지문은 또 독특한 게 특정 책을 사례로 들어서 이걸 이제 얘기한다는 거죠. 다음 줄에 또 의산 문답에다가 색깔 딱 할게요. 홍대용 선생의 책 이름이 나와 있어요. 1문답 밑에서 세 번째 줄 의산 문답. 그러니까 의산 문답의 내용은 기본적인 게 뭐죠? 서양 과학의 바탕을 두고 그 철학적 기반을 활용한 책이겠죠. 이 얘기가 쭉 나오는 거야. 이 문단 첫 줄에 비교상 찾아봐. 책의 내용 1번이 비교상이 되는 거야. 뭔데? 인간과 사물 간의 관계. 색깔 딱 해. 인간과 사물 간의 관계. 색깔 딱 할 거야. 그리고 발견해봐. 인간과 사물 사이의 관계가 어떠하다는 게 차이점이 되겠니? 찾아봐. 둘 사이가. 한 문장만 더 읽으면 돼. 평등하다는 거야? 불평등하다는 거야? 평등하다는 거죠. 그 단어가 뭐라고 나왔니? 대등. 색깔. 대등. 자, 이 문단 세 번째 줄 끝에 있지? 대등 보이니? 오케이, 대등. 이것만 찾으면 돼. 근데 조금 더해진 내용이 중간 아래로 내려가면 또 뭐라고 나왔냐면 이러한 생각은 보이냐? 그러니까 이 인간과 사물이 대등하다라는 생각은 다시 인간 사이의 관계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있어요. 찾아보세요. 둘 관계가 어떤 관계야? 그렇죠. 동등하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인간 간의 본연적 동등성의 단초 이런 말 나오죠. 보입니까? 자, 그리고 이제 빨간 펜으로 한번 써볼 거야. 범주를 여기서 굳이 활용하면 이렇습니다. 자, 수평적인 관계냐, 수직적인 관계냐, 자, 이걸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 계속해서 무슨 얘기만 반복되냐면
수평적인 관계냐 수직적인 관계냐 계속 이 얘기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걸로 간단하게 다 풀 수 있어요. 이해도 가능하고 풀 수도 있고. 뭔 소리냐면 이건 평등이야 불평등이야 수평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평등한 관계를 위도 없고 아래도 없는 이 평등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A와 B 사이가 위아래 개념이 아닌 거야. 너나 나나 같은 위치다. 응? 근데 수직적인 관계는 평등 불평등? 불평등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위에 있는 누군가가 있고 A, 아래에 있는 누군가가 있는 거야 B. 그래서 위에 있는 녀석이 지배를 받는 B. 이런 구조를 이제 수직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있는 평지에서 세운 90도로 세운 수직적 관계, 위아래 개념이 있는 거. 알겠지? 그러니까 앞으로 읽을 때 뭐만 찾으면 돼? 수평적인 관계냐, 수직적인 관계냐, 평등한 관계냐, 아닌 거냐. 이것만 찾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단 넘어가 보세요. 자, 다음 문단 넘어가 보시면은 자, 3문단 세 번째 줄로 가시면 이제 비교쌍이 또 등장하지. 이번엔 누구냐? 인간과 사물 간의 관계가 아니라 이젠 누구와 누구 사이 관계야. 이게 1번이었고요. 2번은요. 사물에 대한 관점. 세 글자로 뭐라고 나왔어? 사물, 그러니까 자연에 대한 관점. 자연관. 자연에 대한 관점. 자연관. 자, 찾아서 색깔해 볼게요. 3문단의 세 번째 줄 끝에 있네. 보이지? 자연관에다가 색깔을 딱 해보시고요. 그러면 자연관이 어떤 건지 찾아볼 거야. 찾아봐. 차이점. 자연관은 어떤 자연관이야? 자연을 어떻게 보고 있어? 관념적이냐, 구체적이냐, 물질적이냐 이런 걸 찾으라는 얘기야. 다음 줄에 뭐라고 나왔어? 물질적이고 또 뭐라고 나왔어? 구체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지구가 자전한다는 얘기는 왜 나온 거야? 물질적으로 보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자전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실제로 운동하는 대상으로 보는 거거든요. 물질처럼 구체적으로.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4문단으로 넘어갑니다. 또 이제 비교쌍 찾아봐. 4문단. 세 번째 비교쌍. 이번에는 자연이 아니라 누구? 그렇죠. 잘했어. 오, 잘했어. 세계관 찾아보세요. 4문단 두 번째 줄에 있지? 세계관 색깔. 그 세계를 보는 눈이야. 자, 다시 아까 했던 거 봐. 인간과 인간 사이가 동등하다라고 했었죠? 그럼 이걸 바탕으로 확장해 보면은 나라와 나라 사이 관계도 추론해 볼 수 있죠. 계속해서 어떤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거야? 평등한 관계, 불평등한 관계, 평등한 관계. 전부 평등한 관계. 이 3번도 역시 마찬가지. 자, 예를 들면은 자, 중국 주변에 있는 국가들하고 관계를 따지고 보면은 둘 사이도 수평적이야, 수직적이야. 수평적인 관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표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번째 줄에 화이일야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둘 다 쌤쌤이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중국을 뜻하는 화 그리고 오랑캐를 뜻하는 이. 자, 예를 들면은 중화 민국 할 때 화 있죠. 중국의 중국. 중국은 한국은 쌤쌤이다 해.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이가 무슨 이자야? 오랑캐. 오랑캐나 중국이나 쌤쌤이다. 일야. 무슨 하나다라니 하나다. 하나다. 그러니까 We are the world요. We are the world. 중국 왕을 뭐라고 부르지? 황제. 조선에서는 조선의 왕을 뭐라고 불렀는지 우리 선조들이 조선의 왕을 그냥 왕이라고 했지. 근데 중국의 왕은 황제라고 불렀잖아. 그럼 화이일야야 아니야? 아닌 거죠 그거는. 위아래 개념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거는? 있는 거죠. 수직이야 수평이야 그거는 수직적인 거고. 근데 화이일야는 수직적인 거야 수평적인 거야? 수평적인 거죠. 너나 나나 황제고 황제지 뭐. 이런 거 아니야 지금. 그래서 이제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5문단 갑니다. 이제 추가되는 정보가 있습니다. 추가 정보. 5문단 첫 줄에 국가발전 방법론. 자, 색깔을 딱 해보시고 추가 정보. 자, 국가 발전론에 대한 얘기 나와 있어요. 국가 발전 방법론. 자, 색깔을 딱 해보시고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5개까지 나와 있네요. 찾아서 한번 색깔을 해보죠. 지금부터 읽고 찾아봐. 국가가 발전하려면은 5가지 방법이 필요해. 자, 제시된 거 한번 찾아서 체크해 보세요. 자, 놀고 먹는 놈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무의도식. 일정한 일을 하지 않고 직업 없이 떠돌아다니는 새끼들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무의도식 하면 안 돼.
그지? 또 지배계급들도 흥청망청 쓰면 안 돼. 웬만하면은 각자 위치에서 노동을 할 수 있으면 다 노동을 하면 좋겠어. 응? 또 어디 뭐 KT에 다니는 아빠가 있다고 해서 KT에 뭐 자동으로 뭐 이렇게 뭐 취업하고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어. 뭐 이런 거잖아. 응? KT 아빠의 KT 아들 안 돼. 현대 아빠의 현대 아들 안 돼. 삼성 아빠 삼성 아들 안 돼. 이런 얘기잖아요. 응? 그리고 또 뭐 아빠가 장관했으면 아들도 장관하냐? 뭐 이러면 안 돼. 뭐 이런 얘기죠. 아빠가 회장이면 아들도 회장이냐? 안 돼. 뭐 이런 얘기예요. 응? 그 다음 밑으로 가시면 국민 모두가 각자 역할에 맞는 노동.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되게 후졌다. 뭐 오랑캐 발전된 문물도 수용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쭉 나와 있네요. 6개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네요. 굉장히 많네요. 통칭할 수 있는 말은 뭐야? 국가 발전 방법이 이런 게 있다. 추가 정보가 있어요. 됐나요? 오케이. 자, 프린트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제되는 문제의 절반이 담겨있는 OX 문제입니다. 자, 뒤로 넘겨보실게요. 웬만하면 일주일에 4개 지문은 같이 언급하고 넘어갈 거거든요. 일주일에 4개 지문 알겠지? 그럼 하루에 이제 하나 정도 한다. 이거 하고 나서 반드시 OX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유사기출까지 풀면 얼마나 아름답겠니? 그치? 유사기출. 자, 다음 미리 예고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수특에 인문이 다 끝납니다. 2주 후부터는 4월 둘째 주부터는 과학을 할 테니까 마음의 준비를 해두시고요. 그것도 일주일에 4개 이상씩 할 거예요. 자, 확인 문제 가운데서 프린트 보고 있죠? 프린트에 43페이지 봐보세요. 자, 43페이지. 자, 43페이지에서 중요한 것들만 좀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놔두고요. 3번 놔두고요. 자, 4번 먼저 가볼까요? 4번. 조선사회의 신분적 명분론과 양반계층의 비생산적 태도를 배격하려는 움직임은 인간 사이의 동등성을 도외시하는 입장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자, 도외시 동그라미. 도외시가 무슨 말이에요? 중시한다, 경시한다, 경시한다. 비슷한 말.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동등성의 세모. 동등하게 보지 않는다 라는 뜻이 되겠죠. 맞나요? 그럼 이제 이건 O야 X야. 신분적 명분론. 양반계층의 비생산적 태도를 배격이야. 배격. 배격이 무슨 말이에요? 배척한다, 싫어한다, 꺼려한다, 꺼져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비생산적 태도 싫고 신분적 명분론도 싫어. 양반한테 뭘 하려는 거야? 노동하라고? 싫어. 뭐 이런 태도에 대해서 꺼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동등성을 도외시하는 거야? 중시하는 거야? 중시하는 거죠. O의 X야? X인 거예요. 동등하다고 생각하면은 신분 차이를 인정, 부정? 부정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이제 밑으로 또 내려가 볼까요? 6번. 슬기가 나왔으니까 이건 무조건 문제에 나오겠네요. 6번. 예완견 백구가 흰색 털을 가진 개입니다. 뒷발로 서서 재주를 부려 주인에게 하리보 골드베렌 젤리. 여러분 이거 좋아해요? 전 좋아하는데요. 자, 하리보의 골드베렌 젤리 한 봉지를 받아먹는 장면을 봤어요. 누가요? 슬기가요. 슬기는 각각의 개체가 가진 독자적 특성을 인정한 홍대용의 주장에 공감하게 되었을 것이다. 같은 주장, 다른 주장? 같은 주장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맞아요, 틀려요? 걔가 지 나름의 방식인 뒷발로 서기, 재주를 통해서 먹을 걸 얻어내고 있잖아요. 각자의 특성에 맞추어서 장점을 발휘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O야 X야? O라고 봐야겠죠. 오케이. 이해됐지? 자, 이런 거. 자, 9번 봐볼게요. 9번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선생님이 이런 선지들을 만들면 뭐랄까 쾌감을 느껴요. 부르르 떨어요. 막 꿈틀거립니다. 이거 이런 거 만들고 나면 내 스스로 막 꿈틀거리게 돼요. 꿈틀꿈틀. 꺼져? 화이이리아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자, 수직이야 수평이야? 화이이리아는 수평적인 거죠. 평등 불평등? 평등한 입장에서 국가관계를 본다면 이런 얘기죠. 오랑캐보다 우월한 한족의 존재를 부정했을 것이다. 얼핏 보면
맞아 보이는데 틀린 거예요. 왠 줄 알아요? 오랑캐보다 우월한 한족도 존재할 수 있고, 거꾸로 한족보다 우월한 오랑캐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역차별이거든요. 오랑캐보다 우월한 한족이 존재할 수 없어요? 한족이 쓰레기란 얘기야. 그럼 그건 수평이야 수직이야. 그것도 수직적인 얘기가 돼버려요. 거꾸로. 이해돼요? 이런 선지를 잘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시험 잘 보시고요. 복습 잘해서 모두가 만점 맞는 시험 모만시를 완성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